오늘 우리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 기업이 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요, 이건 뭐 도저히 말이 안 되는 회사. 바로 팔란티어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소프트웨어 회사일까요? 아니면 그 뒤에 뭔가 어마어마한 게 숨어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수수께끼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852%.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세계적인 투자 분석 기관이죠. 모닝스타가 분석해보니까 투자자들이 팔란티어의 적정 가치보다 무려 8배 이상, 그러니까 852%나 비싼 가격의 주식을 사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의문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상황이 훨씬 더 극명하게 보입니다. 보통 주가 매출 비율, PS라고 하죠. 기업이 1년 버는 돈에 비해 주가가 얼마나 비싼지를 보여주는 건데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회사가 한 8배 정도 되거든요. 근데 팔란티어는 무려 104배입니다. 이걸 아주 쉽게 풀어서 말하면요, 지금처럼 벌어서 투자금을 다 회수하려면 100년이 넘게 걸린다는 소리예요. 아니 100년이요. 그런데도 주가는 왜 이렇게 계속 오르는 걸까요? 이쯤 되면 궁금해지죠? 이게 그냥 시장이 미쳐 돌아가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이 뒤에 숨겨져 있는 걸까요? 오늘 분석은 바로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진실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지금 팔란티어라는 소프트웨어에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바로 권력 그 자체에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요? 지금부터 그 베일을 한번 벗겨보죠. 팔란티어의 진짜 목표는요, 그냥 소프트웨어를 파는 게 아니에요. 바로 정부의 운영체제 OS가 되는 겁니다. 국토안보부, 국방부, 해군 같은 나라의 핵심 기관들 있죠? 그 기관들의 혈관 속으로 아주 깊숙이 파고들어서 일단 한번 쓰기 시작하면 절대 다른 걸로 바꿀 수 없는 그런 필수 인프라가 되겠다는 전략입니다. 최근에 터진 해군과의 1조 원짜리 계약이나 국방부와의 8천억 원짜리 계약을 보면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거대한 그림을 이해하려면 당연히 그 설계자의 머릿속을 들여다봐야겠죠. 바로 공동 창업자 피터 틸의 철학 말입니다. 2009년에 피터 틸이 남긴 말입니다. 나는 더 이상 자유와 민주주의가 양립 가능하다고 믿지 않는다. 와, 정말 충격적인 말이죠. 근데요, 이게 그냥 한번 툭 던진 말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팔란티어라는 회사가 왜 만들어졌고 궁극적으로 어딜 향해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철학인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인데요. 피터 틸은 디지털 시대의 권력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정확하게 꿰뚫었고 있었던 겁니다. 페이퍼를 통해서는 돈의 흐름을 장악하고 페이스북으로는 인간관계의 지도를 손에 넣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팔란티어를 통해서는 정보와 감시의 힘을 장악한 겁니다. 팔란티어는 그러니까 이 거대한 권력 삼각형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던 셈이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팔란티어의 진짜 무서움, 두 번째 진실이 나옵니다. 팔란티어의 비즈니스 모델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구독 모델이 아니에요. 한번 발을 들이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의존성 모델입니다. 우리가 넷플릭스 보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죠? 그냥 해지하고 디즈니 플러스로 넘어가면 그만입니다. 바꾸는 데 드는 비용이 거의 없죠. 하지만 팔란티어는 완전히 다릅니다. 정부의 모든 데이터, 모든 업무 방식이 한번 팔란티어 시스템에 묶여버리면요, 다른 시스템으로 갈아타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집니다. 이게 바로 무한대의 전환 비용, 말 그대로 디지털 감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최근에 팔란티어 주가를 하늘로 쏘아올린 그 주인공이죠. 바로 인공지능 플랫폼 AIP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이게 정말 압도적인 기술 혁신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타이밍이 기가 막혔던 걸까요?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2022년 11월 챗GPT가 세상을 뒤흔들면서 AI 광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과 몇 달 뒤인 2023년 4월 팔란티어는 바로 그 파도에 올라탔습니다. 그것도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AIP를 출시하죠. 그 결과는요, 주가가 무려 182%나 폭등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AIP의 진짜 가치는요, 새로운 AI 모델을 만들었다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오픈 AI 같은 기존의 좋은 모델들을 가져다가 자기 고객들 데이터에 딱 맞게 연결해주는 포장지나 연결고리 역할에 가깝습니다. AIP의 진짜 힘은 지난 20년간 차곡차곡 쌓아온 이 독점적인 데이터 인프라에서 나오는 거죠. 이미 자기들 시스템이라는 감옥에 갇혀있는 고객들한테 최신 AI로 업그레이드 하세요라고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한 겁니다. 이거 정말 영리하지 않나요? 자, 이제부터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팔란티어를 이해하려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세 번째 진실입니다. 팔란티어에 투자하는 건요, 단순히 돈을 버는 행위를 넘어서 하나의 정치적인 행위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팔란티어는 미국 이민 세관 단속국, 그러니까 IC랑 계약해서 불법 이민자를 추적하고 추방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큰 논란이 됐었고요. 또 영국에서는 전 국민의 민감한 의료 데이터를 관리하는 사업을 따내면서 거센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감시 국가에 보이지 않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따라다니는 거죠. 실리콘밸리에서 정말 존경받는 투자자죠. 폴 그레이엄이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팔란티어는 경찰 국가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빅브라더 논란의 핵심을 정확히 찌르는 한마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스트리트에서도 의견이 완전히 갈리는 거예요. JP모건 같은 전통적인 펀드들은 아까 봤던 100, 4배 같은 숫자를 보면서 이건 말도 안 되는 고평가다라면서 주식을 팔고 있고요. 반면에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 같은 성장주 펀드들은 숫자가 아니라 미래의 권력을 장악한다는 이 거대한 서사, 이 스토리를 보고 베팅하는 겁니다. 가치를 보고 투자하느냐, 서사를 보고 투자하느냐의 싸움인 셈이죠. 이 모든 걸 종합하면 우리는 마지막 진실에 도달하게 됩니다. 팔란티어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주식이 아닙니다. 이건 차라리 대박 아니면 쪽박, 모든 걸 건 하이리스크 옵션에 가깝습니다. 중간 지점이란 없는 극단적인 미래에 베팅하는 행위인 거죠. 자, 2026년 주가를 예측한 세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볼까요? 최악의 경우, 그러니까 베어 케이스는 주가가 반토막 나서 $90가 될 수 있고요. 최상의 경우, 불 케이스는 123%나 급등해서 $400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중간한 결과는 없습니다. 극단적인 손실, 아니면 극단적인 수익, 둘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제가 정답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직접 판단하실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시간입니다. 첫째, 내 투자금이 반토막 날 수도 있는 이 50%의 변동성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둘째, 재무제표의 뻔한 숫자보다 이 거대한 서사를 믿고 베팅할 수 있습니까? 셋째, 감시기술이라는 이 불편한 윤리적 딜레마를 감수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와의 이 끈끈한 관계가 영원히 깨지지 않을 해자라고 믿으십니까? 이 질문들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곧 여러분의 투자 결정이 될 겁니다. 오늘 분석의 핵심,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팔란티어의 높은 가치는 수익이 아니라 권력에 대한 베팅을 의미합니다. 둘째, 비즈니스 모델은 구독이 아닌 의존성에 기반하고요. 셋째, AIP는 타이밍과 네트워크 효과를 정말 기가 막히게 활용했습니다. 넷째, 이 회사에 투자하는 것은 윤리적 그리고 정치적인 결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이건 미래에 대한 극단적인, 이진법적인 베팅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시하는 자와 감시당하는 자, 당신은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히 여러분의 투자 계좌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모두가 살아갈 미래의 모습을 결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